전부 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슈홀즈 회장 박진석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사업적 결정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상철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인가요? 분노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사죄 앞에서 유족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지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해 차량이 이지혁 시댁 근처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추격해서 의도적으로 충돌한 거예요.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왜 우리 가족을? 형사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가해 차량 소유주는 김태수라는 사람이에요. 안감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슈홀즈라는 회사랑 거래가 끊겼다고 해요. 슈홀즈요? 이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홀즈. 박성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김태수라는 사람 몰라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네, 그렇죠. 이지혁 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다만 범인이 이지혁 씨 댁을 지목한 이유가 있어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범인이 박성재 부사장 주변 인물을 조사했던 것 같아요. 이지혁 씨가 박성재 부사장의 절친한 친구라는 걸 알고 댁을 감시했던 거죠. 이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딸의 패션쇼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복수심에 의해, 그것도 전혀 상관없는 원한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재 회사에 복수하려고 우리 가족을? 그런 것 같아요. 범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예요. 자세한 건 조사가 더 진행되면 알려드릴게요. 형사가 자리를 떠난 후 이지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웃으며 떠나던 그 모습이.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슈홀즈, 거래 중단, 복수,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이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성재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슈홀즈 회장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책상 앞에 서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교통사고 가해자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우리 회사 협력업체였던 김태수예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김태수? 안감 공장? 네. 아버지가 지난달에 거래 끊으셨잖아요. 내피 등급 속여서 납품한 그 공장이요.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뭘 어쨌다는 거야? 박성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제 주변 인물을 조사하다가 지혁이네 집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혁이 어머니가 탄 택시를.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지혁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김태수가 의도적으로 차로 들이받았어요.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지혁이 어머니가. 내가 거래를 끊어서. 네. 회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저 사업적인 결정을 한 것뿐인데. 속이는 게 제일 싫어서 그 인간을 자른 것뿐인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김태수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17년을 거래한 업체를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너무 가혹했어. 박성재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호탕하고 거침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했어요. 김태수 관련 자료하고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해달라고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해. 하나도 숨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어머니 장례식장이 어디야?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박진석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죄해야 해. 아버지, 지금 가시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지혁이 가족들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무고한 사람이 내 사업 때문에 죽었어. 그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건 당연한 거야. 박성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죄책감이 읽혔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테이블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씨, 이제 자백하시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요? 박진석이요. 슈올츠 회장.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원한이 있었어요? 김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7년이에요. 17년 동안 그 회사에 납품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품질 관리하고 단가 깎이면 이빨 꽉 깨물고 버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래를 끊어버렸어요. 왜 거래가 끊겼는데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피 등급을 좀 바꿨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원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17년인데 한 번쯤은 봐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인 게 들켰고 거래가 끊긴 거군요. 네. 박진석 회장이 직접 불러서 말했어요.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 17년이 뭐냐고. 당장 나가라고. 김태수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공장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한다고 협박하고 그 양반 한마디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요. 형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네. 그 양반한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빼앗고 싶었어요. 근데 왜 박진석 회장이 아니라 이지혁 씨 가족을 노렸어요? 김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집은 경비가 너무 삼엄했어요.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인 박성재 주변을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박성재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지혁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지혁 씨 집을 감시한 거예요? 네. 박성재랑 친한 사람이면 박진석 회장한테도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나오길래 형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택시에 누가 탔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면 다 박성재랑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그래서 88세 노인과 58세 주부를 들이받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누가 탄 건지 몰랐어요. 김태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치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사무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혁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다가와 이지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일어나.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일어나?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공장 사장이 미친놈인 거야. 복수한다고 엉뚱한 사람을 건드린 거잖아. 네가 왜 사과해? 그래도 시작은 우리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거래를 끊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이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박성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혁아, 나 진짜 미안해. 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한테 밥도 차려주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잘 지내냐고 물어봐 주시고. 이지혁의 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해. 어떻게 그만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얼굴을 들어. 이지혁은 박성재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범인 잘못이야. 그 미친놈이 잘못한 거야. 너한테 화내봤자 뭐가 달라지냐.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냐. 박성재는 이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거야.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원한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 공장 사장이랑 면식도 없었고 슈홀즈가 뭔지도 몰랐어. 그저 손녀딸 패션쇼 보고 오는 길이었을 뿐인데.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거야. 그냥 운이.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랑 택시를 안 탔으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아니면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지혁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뭘 다르게 했으면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 박성재는 친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두 친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지혁의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박성재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향이 가득했습니다. 영정 속 김다정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영정 앞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빈소 안으로 들어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박진석입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슈홀즈 회장이었습니다. 아들 이지혁의 친구 아버지이고 간접적으로 아내의 죽음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제 사업적 결정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것이 가장 싫어서 그 업체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무고한 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 외에는 어떤 보상이든 하겠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이고 유가족 보상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돈으로 환산되는 사람인가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밖에 나가서 일 한 번 못했어요.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게 아내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상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손녀딸 패션쇼 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을 뿐인데.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거래를 끊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회장님 잘못인가요? 이상철의 물음에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속인 건 그쪽이었잖아요. 회장님은 그래서 거래를 끊은 거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친놈이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회장님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상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범인을 원망해야 하는지, 회장님을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운명을 원망해야 하는지. 박진석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상금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장례 비용만큼은 제가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정 속 아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빈소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영정에 손을 뻗었습니다. 다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누굴 미워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화향만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구역에서 이지혁은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다가왔습니다. 형.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 있어. 손님들 오시잖아. 형도 좀 쉬어야지. 아까부터 계속 서 있기만 하잖아. 이지환이 형의 옆에 섰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 응. 형은 박성재 가족 안 원망해.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재는 잘못이 없어. 박성재 말고. 박진석 회장이요. 이지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분도 뭐.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속인 업체 자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도 그 결정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직접 죽인 건 그 공장 사장이야. 박진석 회장이 아니고. 이지환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진짜 안 원망해?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 나는 알아. 형이 지금 참고 있는 거. 뭘? 화난 거 참고 있잖아. 누구한테 화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참고 있는 거잖아. 이지혁의 턱이 떨렸습니다. 원망해봤자 엄마가 돌아오냐? 박진석 회장 멱살 잡고 소리 질러봤자 뭐가 달라지냐? 그 공장 사장 죽여봤자 엄마가 살아나냐? 형, 나도 원망하고 싶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 근데 미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이지환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이지혁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도 힘들지? 당연하지. 우리 엄만데. 그래, 우리 엄마야.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나는 형 걱정돼. 형은 맨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잖아. 장남이라고. 그게 내 역할이니까. 아니야. 형도 힘들면 기대도 되는 거야. 수빈이한테든 나한테든 아버지한테든.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보다 더 힘드실 거야. 내가 기대면 안 돼. 그래도. 지환아, 나 괜찮아. 진짜로. 이지환은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아. 근데 형이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안 물을게. 대신 나중에라도 힘들면 말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지환은 형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잡았다 놓았습니다. 들어가자.
밤바람 차다. 두 형제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수빈의 집 앞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빈이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왔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집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 이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네 회사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은 거잖아.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건 없어.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그 미친놈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오빠가 우리 엄마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시작은 우리 아버지였어. 아버지가 거래를 끊지 않았으면. 그만해. 이수빈은 박성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 오빠 아버지가 거래를 안 끊었으면, 그 공장 사장이 안 미쳤으면, 우리 엄마가 그날 택시를 안 탔으면, 할머니 패션쇼가 그날 아니었으면.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소용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박성재는 이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빈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아.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아직도 집에 가면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이수빈은 박성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수빈아 밥 먹어. 수빈아 학교 갈 시간이야. 수빈아 감기 조심해. 맨날 그 소리 듣기 싫었는데. 수빈아, 이제 다시는 못 들어. 그 잔소리. 박성재는 이수빈을 더 꽉 안았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이수빈은 박성재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터져라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할 수 있어. 너 강한 애야. 난 안 강해. 나 맨날 엄마한테 기대기만 했어. 철없이 굴기만 했어. 그래도 괜찮아. 박성재는 이수빈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어. 이수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없이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원망 안 해. 진짜로. 박성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근데 당분간 좀 혼자 있고 싶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기다릴게.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만나는 건 좀 나중에 하자.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준비되면 연락해.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도 자책하지 마. 오빠 잘못 아니야. 박성재는 대답 대신 이수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저택의 침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잘못 아니라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자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당신이 뭘 잘못한 거예요? 속인 업체 자른 게 죄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잖아. 고성희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자책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회사 가셔야지. 고성희는 박진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위로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 뭐라 하던가요? 유족분이 보상금은 안 받겠다더군. 그래요? 똑똑한 분이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똑똑해?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뭘 해줘도 그분들 마음이 풀리겠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풀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무릎 꿇고 사죄도 했고 보상하겠다고도 했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고성이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푹 쉬세요.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물 마시고 올게요. 그래. 고성이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약해지다니.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있겠다. 남편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회사 일에 신경을 덜 쓸 것이다. 그 틈을 노리면 된다. 게다가 자신의 비밀은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한우진의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은호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가족의 비극은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어. 이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선배야말로 앉아요. 퇴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회사에 나와요. 집에 있으면 머리만 복잡해져서. 이지혁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선배 눈 봐요. 밤새 잠 못 잤죠?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면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해? 같이 일하려고요. 네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할래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호는 노트북을 펼치고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어제 들어온 의뢰인데 강남 쪽 상가 인테리어래요. 예산이 좀 빠듯한데 우리 AP 자재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견적 뽑아봐. 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네. 고마워.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지은호는 잠시 이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선배, 저 여기 있을게요. 필요하면 말해요. 응. 밥도 같이 먹고 야근도 같이 하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넌 아직 회복 중이잖아. 무리하지 마. 저 괜찮아요. 선배보다 건강해요. 그건 모르지. 지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긴요. 저 원래 체력 좋은 거 선배도 알잖아요. 이지혁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넌 괴물이지. 괴물은요? 두 사람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속에는 지은호의 존재가 작은 위안이 되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살인죄. 징역 15년. 이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범인은 처벌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징역 15년이 어머니의 목숨과 같은 무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골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장을 보고 오시던 모습, 저 가게에서 어머니가 떡을 사주시던 기억.
저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와 앉아 이야기하던 순간들. 이지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 잡혔어. 15년 징역이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해. 범인 잡혔는데 왜 하나도 안 시원하지? 왜 아무것도 해결된 것 같지 않지? 이지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었습니다. 지혁이라는 글씨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거 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지혁이 힘들 때 이거 보면서 힘내라고.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고.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 나 지금 진짜 힘든데. 이거 봐도 힘이 안 나. 엄마가 없으니까. 그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어. 이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야지. 아버지 기다리시겠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을 것처럼. 슈홀즈 회장실에서 박진석이 임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였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 관리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자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품질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오랜 파트너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에 박성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달라지셨네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었어. 내 결정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건 범인 잘못이에요. 그래도 시작은 나였어. 박진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재야,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만 살았어. 속이는 건 용서 못한다. 원칙은 원칙이다. 그렇게만 살았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내 원칙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그건 생각 안 했어.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7년을 거래한 사람이야. 그동안 문제없이 잘했어. 근데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잘라버렸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야 했어. 아버지, 앞으로는 달라지려고 해.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 박성재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이 아버지를 바꾸었습니다. 좋은 방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도. 이지혁 집 거실의 영정사진 앞에 이상철과 이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이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박진석 회장한테서 보상금 제안이 왔어. 이지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려고. 네. 돈으로 네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돈을 줘도 그게 다정이 목숨하고 같을 수 있어? 없어. 아버지 결정이에요. 저는 존중합니다. 이상철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돈 욕심 없이 살았어. 남한테 손 벌리는 것도 싫어했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보상금 받으면 엄마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셨겠죠? 그래, 안 좋아해. 하늘에서 나 욕할 거야. 이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받아서 뭐 해? 그 돈으로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여행 다니면 엄마가 살아 돌아와? 안 돌아와. 이지혁은 아버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을 같이 살았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다 같이 버텼어. 근데 이제 혼자야.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삶이 있어. 아버지 돌보느라 너희 인생 낭비하지 마.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비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이상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아, 고맙다. 뭐가요?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두 부자는 말없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앞으로 AP 잘 운영할게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이지혁은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잘 살게요. 약속해요. 이상철도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정아, 기다려. 나중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 한강공원에 석양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나란히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선배, 여기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러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작년 가을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네.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생각했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계속 생각했거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지혁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공장 사장이 미친 짓을 한 건 맞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몰린 건 일방적으로 거래가 끊겼기 때문이잖아. 그건 박 회장님 결정이었잖아요. 그래. 근데 나도 사업을 하잖아. AP를 운영하잖아. 나도 협력업체들이 있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AP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고 해. 일방적으로 자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고. 선배다운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헛되지 않도록. 그 사건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잘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저도 옆에 있을게요. 계속.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고백했잖아. 좋아한다고. 지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거절당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변함없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이지혁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진짜 소중한지 깨달았어.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지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